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쭉 봐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산수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산수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자연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걸 기술하는 방법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그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조금만 익히면은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방법만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정도면 뭐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부터 제가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5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5개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자연 현상을 보고 최적전환 밀도 로우 V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최적전환 밀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건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푸아송 방정식을 적용을 시킬지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을 시킬지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적전환 밀도가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푸아송 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최적전환 밀도가 0이면은 우리는 라플라스 방법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은 최적전환 밀도를 해서 푸아송과 라플라스 방정식 중에 어떤 걸 적용시킬까 하는 거를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먼저 최적전환 밀도를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푸아송이나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왼쪽 텀을 보게 되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왼쪽 텀은 여기가 스칼라 포텐셜이 지금 전위를 뜻하는 거예요. 전위라고 하는 스칼라 포텐셜에 라플라시안 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위라고 하는 스칼라 포텐셜에 라플라스라고 하는 자체는 베리라는 연산자의 제곱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정식을 적용시킬 건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위를 구하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베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각좌표를 쓸 건지 아니면은 원통좌표를 쓸 건지 아니면 부좌표계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좌표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값 자체를 적분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쪽 꼴 자체가 이쪽에다 세로 쓰게 되면은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델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 형태로 돼 있어요. 라플라시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라플라시안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직각좌표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원통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부좌표계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이런 예에 쓸 때는 우리는 원통좌표계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그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텀에 여기가 만약에 최적전환 밀도가 없다고 하면 0이겠지만 최적전환 밀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텀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고 최적전환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유전율로 나눠준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이쪽이 적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미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적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적분은 우리가 변수를 고려를 해서 이게 한 번 적분할 수도 있고 두 번 적분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적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전위를 고려를 해서 적분을 할 때 이때 해는 유일한 해가 아니에요. 유일한 해가 아니고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우리가 적분해 나간 이 해를 유일하게 만들려면 이때 바로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번째가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해를 유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해를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위 값을 구한 거예요. 스칼렛 포텐셜 값을 구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전위를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전기당과 전위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에 기울기는 이게 곧 여기가 전기장이었었어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에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전기장이었었어요. 단지 여기에 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전기장을 역행해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델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스칼라 포텐셜 V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할 일은 방금 위에서 유일성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결정된 그 전위를 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실제는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전위를 결정을 했고 전기장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값만 알면은 그리고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 조건에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는 구하고 싶은 값으로 이거를 바꿔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전기장과 전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전기장과 전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D필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D필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 사이의 관계가 여기다 유전율만 곱하시면은 D필드라고 하는 전속 밀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처럼 D필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류 밀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류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전도도를 곱하시면 이게 곧 전류 밀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류 밀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금은 전기장까지인 건데 전위도 구했으니까 전위를 이용을 해서는 우리가 전기 용량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C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초음전하라고 하는 자체를 전위 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전위 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전기 용량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가 전위 차나 전위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기 용량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물체 속에서 저항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이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를 전류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위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전위를 구하고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고 그리고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이거를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산수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정리들 해보세요. 정리들 했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적용은 이 문제에다가 이렇게 시킬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여기에 시각화된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어떤 구조가 하는 걸 먼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빨리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기 유체력학적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펌프인데 여기가 로 제로인 전하로 채워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로 제로라고 하는 전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계 조건 때문에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에서 V0래요. 그러니까 0일 때는 여기 V0인 거고 여기 D일 때는 여기가 0V인 거예요. 0V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건일 때 여기에서 펌프의 압력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부터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적전압 밀도, 로 V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최적전압 밀도가 있어요? 없어요? 최적전압 밀도가 있죠? 왜냐면 최적전압 밀도가 로 제로가 있다라고 여기 문제 조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최적전압 밀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났으면은 여기에 포화송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화송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각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최적전압 밀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포화송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최적전압 밀도에 관계가 되어 있고 이쪽은 스칼라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결정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위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전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될 연산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다 좌표계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모양 자체가 원통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원통 좌표계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는 요소가 뭐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원통 좌표계는 로라고 하는 게 있고 파이가 있고 그리고 Z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쪽 축 자체를 이렇게 Z축으로만 볼 거예요. 이쪽을 Z축으로 볼 거예요. Z축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로와 파이는 무관하게 만들 거예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Z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대리라고 하는 여기 연산자를 원통 좌표계에 적용을 시켰을 때 로하고 파이라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Z만을 가지고 미분한다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 써준 거예요. 여기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바꿔 써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전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적분을 해준 거예요. 여기를 첫 번째 한 번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쪽 왼쪽 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뀔 테고 이쪽은 Z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위에가 이만큼은 그대로 올 테고 Z가 이렇게 붙고 이쪽에 적분 상수값이 A라고 하는 적분 상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직도 이게 미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위의 일반적인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다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상수일 테고 여기 Z라고 하는 걸 적분해주면 2분의 1 Z의 제곱꼴이 될 테니까 상수꼴이 있고 2분의 1 여기 밑으로 썼어요. 이거 Z의 제곱꼴로 이렇게 될 테고 A라고 하는 상수를 적분 상수를 Z에 대해서 적분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A의 Z로 바뀔 테고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적분 상수가 나오겠죠.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분 상수가 나오는 텀을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위를 이렇게 해를 구했는데 이 해는 유일한 해일까요?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유일한 해일까요? 아닐까요? 저 해는 유일한 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A와 B 때문에 유일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A와 B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결정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해야 될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위 자체를 유일한 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준다는 거는 이 문제 조건에 타당한 유일한 해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죠? 바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와 B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 조건 문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경계 조건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그 문구를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A와 B를 적분, 상수 여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계 조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냐면 하나는 여기에 있는 실제 현상을 보게 되면은 0이라고 하는 게 있고 D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경계를 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위치 0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플러스 전위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 D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는 전위가 0이래요. 그러면 전위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왼쪽이 전위가 높고 그리고 이쪽에 전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위차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실제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경계 조건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전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전하가 이동해 가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압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실험 현상을 이해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을 써서 도대체 여기 두 개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스스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을 써서 우리가 A하고 B라고 하는 미지수값 두 개를 결정을 스스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Z가 0일 때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때 Z가 0일 때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유치점이기 때문에 전압은 여기 플러스 V0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Z가 0일 때 그때의 전압은 V0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V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V0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V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V0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V0를 바뀔 테고, 그렇죠?
그리고 z 이퀄 0이기 때문에 여기가 z 이퀄 0이니까 여기는 0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z 이퀄 0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z 이퀄 A의 Z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도 0일 거예요. Z가 0이라서 그래요. 그럼 여기도 0, 여기도 0일 거예요. 그러면 B는 여기는 값이 살아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V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서 V0라고 했고 그리고 Z는 경계조건 문제에서 Z가 0이기 때문에 0, 0 없어졌고 그러면 B를 결정을 한 거죠. B라고 하는 자체는 V0가 되는 거잖아요. B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V0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오른쪽 끝단에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단은 바로 요점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때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Z 이퀄 D일 때예요. 여기가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그때 전압 자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0V예요. 여기서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전압이 그때는 0V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여기를 논리전개를 해서 A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일 테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값 자체는 여기 그리고 여기 Z라고 하는 값 자체는 D라고 했죠. 왜냐면 거리 자체가 이만큼 D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D로 바꿔 써주고 그렇죠? 그럼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Z가 D라고 했으니까 AD가 될 거예요. AD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지금 B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결정을 했어요? 바로 위에서 B라고 하는 값은 V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B는 여기가 V0가 되는 거예요. 윗값을 갖다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까지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B를 결정을 했고 다음번에 Z 이퀄 D일 때 A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에서 A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여기 B를 먼저 결정을 했고 A까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값 자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어디다 넣어주면 되는 거냐면 다시 결정된 B와 결정된 A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이거를 전위 입장으로 스칼라 포텐셜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하면 돼요. 여기를 정리하면은 이것처럼 나와요. 이거는 그냥 산수밖에 안 돼요. 값을 갖다 넣으면 금방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 이만큼은 여기에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그대로 갖다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A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넣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이 A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Z가 있으니까 Z가 있을 테고 그리고 B는 여기에서 V0라고 했으니까 V0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유일한 해이 그렇죠? 유일성 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산수로 계산되어 있는 이 해를 여기에 있는 실제 상황에 맞게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유일한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상에 이 자연 현상에 합당한 유일한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 중에서 세 가지를 했네요. 그렇죠? 벌써 세 가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이 전위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전기당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당과 전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전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벨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있고 여기 스칼라 포텐셜인 전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전위를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벨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위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통 좌표계를 쓸 건데 이것도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지금 로와 파이는 무관하기 때문에 Z로만 미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화 자체가 Z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쪽이 Z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Z로만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식 자체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Z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상수기 때문에 0으로 없어지겠네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은 2에 Z에 1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더 쉽죠. Z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냥 안쪽에 있는 값만 이렇게 남고 그리고 Z 여기 V0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는 스칼라 포텐셜
제가 스칼라라고 하잖아요. 스칼라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로 말하면은 이게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0이니까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까지 다 구한 거예요. 왜냐면 전위와 전기장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뒤에 다섯 번째는 바로 전위와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펌프의 압력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압력이라고 하는 식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유체역학을 배울 때 제가 압력을 설명을 할 때 그때 사고실험 모델을 들었어요. 그러면 잘 안 잊어먹는다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요? 압력에 대한 사고실험 모델. 압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냐면 시 자체를 간단하지만 기억하려고 하지를 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하지 말고 머릿속 사고실험 시험에서만 해요. 여러분들이 압정을 손에다가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압정이 있어요. 압정은 한쪽은 면이 이렇게 넓고 크게 그릴게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박아야 되기 때문에 뾰족할 거예요. 양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팍 하고 힘을 가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느낌일지 알죠? 그렇죠? 뭐냐면 틀림없이 면적이 넓은 쪽은 내 손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줄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뾰족한 쪽은 아마 탁 힘을 가하는 순간에 내 손을 빵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압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쓰면 돼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압력은 기울을 P로 써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힘, 그렇죠? 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은 나한테 영향을 못 줘요. 하지만 면적이 작으면은 같은 힘일 때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력을 압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압력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구할 수밖에 없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저기가 가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쿨럼포스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 전화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에다가 전기장을 곱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해서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힘이고 힘을 이용해서 압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두 식까지 구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압력을 구해보죠. 먼저 힘을 구하고 압력을 구할 거예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압력을 한번 구해보죠.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은 힘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렇게 힘을 구해야 돼요. 위에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앞에서 구했던 거기에 있는 전기장에 대한 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Z로 이렇게 쓴 거는 이 전화 자체가 지금 Z축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이쪽을 Z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앞에서 구한 식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우리는 어떻게 전개시킨 거냐면 우리가 총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아까 로 제로로 했습니까? 이 로 제로를 dV에 대해서 실제는 여기를 구할 때 전체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총전하가 이만큼을 표현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뒤쪽에 전기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힘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쓴 거냐면 제가 좀 전에 구현 설명을 할 때 여기 dV라고 하는 자체가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2차원에다가 1차원을 곱하면 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ds라고 이렇게 쓴 거면 이쪽은 면이에요. 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이쪽이 3차원이기 때문에 이쪽은 dz라고 하는 1차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면을 여기를 s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면을 우리가 dz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원통이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에다가 이동한 길이를 곱하면 전체 오른쪽에 치정이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접근하게 되면 간단하죠? 그냥 여기는 접근하게 되면 면적이 나올 테고, 그러면 값자체는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0부터 D까지예요. 왜냐면 경계 조건 자체가 0일 때, 그리고 D일 때,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D까지 어느 쪽 방향? Z축 방향인 거죠. Z축 방향으로 전기장을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자체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한가? 여기에 있는 전기당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 자체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그냥 간단해요. 왜냐면 Z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이만큼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Z를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는 2분의 1 Z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 형태하고 앞에 있는 상수를 이용해서 쓴 거고, 그리고 이쪽은 상수니까 우리가 그냥 Z를 접근하는 거하고 똑같죠? 상수는 그대로 두고 뒤에다 Z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간 자체는 어떻게 돼요? 0부터 D까지인 거죠. 0부터 D까지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값 자체는 여기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는 다 값을 넣으면은 다 약분돼요. 약분돼가지고 뒤에 있는 전위만 남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Z에다가 D를 넣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D라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D가 들어갔어요. 그럼 앞에 있는 텀 자체는 D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D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D의 제곱이었었어요. 이쪽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텀 여기를 고려를 해보면은 여기가 D가 들어간 게 위로 이렇게 곱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 아래쪽에 D가 있기 때문에 거리 D가 이렇게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V 제곱만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V 제곱값만 이렇게 남아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힘인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드디어 힘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압력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듯이 압력은 사고 실험을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손에다가 압정을 잡고 팍 하고 눌러요. 그러면 틀림없이 면적이 같은 힘일 때, 면적이 넓은 쪽은 내 손에 영향을 못 줄 거예요. 하지만 면적이 가는 쪽, 작은 쪽, 그쪽은 내 손을 빵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자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위에서 구한, 여기에 위에서 구한 힘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 면적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로제로라고 하는 체력전환 밀도에다가 전위라고 하는 값 자체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압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전화 자체가 이쪽이 전위가 있고 전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이쪽 면 자체의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차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전위차가 크면은 압력도 커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밀도, 최적전환 밀도 자체도 크면은 더 압력은 커질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화 분포를 정확하게 모를 때 그때 처음으로 해를 구해 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이렇게 구해봐요. 전위와 전기장만 계산하면은 여기는 그냥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고 의미도 저 수학기 실험 모델을 통해서, 여기는 실험 모델을 통해서 부여를 했다라고 보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전위와 전기장만의 계산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전위와 전기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방법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화 분포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은 실제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적전환 밀도 로우 V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있다고 돼 있죠. 이 문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최적전환 밀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전환 밀도가 있을 때는 포화송 방정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화송 방정식을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우리는 전위를 구할 건데 왜 전위를 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등호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가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위의 라플라시안 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전위를 구할 거예요. 전위를 구할 건데 좌표에 맞게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 적분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우리는 원통 좌표계를 쓸 건데 여기서 로하고 파이는 무관하기 때문에 Z만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좌표계가 결정이 됐으면 그 뒤부터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은 지금 두 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을 이렇게 하면은 전위에 대한 일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해는 유일한 해가 아닌 거예요. 이 사고실험 모델에 대한 유일한 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A와 B가 적분 상수가 미분 과정에서 수학으로 말하면 미분 과정에서 이렇게 붙어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이걸 유일하게 만들려면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전위를 유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유일성 정리를 이용을 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유일성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 조건에 맞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Z가 0일 때 그리고 Z가 D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점과 이 점에서 전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0일 때는 이쪽이 전위가 높았어요. 플러스 V0라고 줬어요. 하지만 D일 때는 전위가 0이었어요. 이건 문제 조건이에요. 바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구한 이 일반적인 해를 유일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위 자체가 Z가 0일 때 되면은 V가 V0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가 이 값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Z가 0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0 떨어질 테고 이 V는 V0라고 했기 때문에 B는 V0라고 하는 점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계 조건을 쓸 거예요. Z가 D일 때 전위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0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Z는 D로 바뀌니까 DD 넣어서 이 값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B는 위에서 이렇게 구한 값이에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적분 상수값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 입장으로 써주면 돼요. 일식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와 B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일반해를 유일하게 써준 거예요. 이 해는 A 대입하고 B를 대입해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전위를 구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여러분들은 전기장과 전위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기장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때도 여러분들은 여기 꼴 자체가 원래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전위에 기울기예요. 기울기 꼴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좌표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여기를 결정할 때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Z방향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Z방향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전위를 구하고 전기장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4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5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전위와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처럼 압력을 계산하라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압력의 정의에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우리는 전기장과 쿨럼버스 관계를 이용해서 힘을 구해서 압력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D필드를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구한 전기장에다가 유전율만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전류 밀도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구한 전기장에다가 전도도라고 하는 시그마만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전위를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용량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충전화를 전위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또는 저항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한 전위를 전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포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고 제가 앞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초기에 설명했던 그 경계 조건에 대한 방법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부연 설명한 이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경계 조건 문제를 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숙지들을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뒤까지 한번 이렇게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